아무튼 중3 상의 3-1의 스텝 A 2차 방정식 강원의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1번 문제부터 보면 얘는 굉장히 간단해요. 네, 간단한 문제인데 이제 잘 안 풀어봤으면 힘들어지죠,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어떤 걸 활용하는 것이냐 하면, 물론 절대값이 나오면 무조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라고 이렇게 범위를 분류해서 나누어서 경우를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풀 수 있죠. 네, 그렇게 풀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여기에 절대값 x가 들어있고 여기 x제곱이 있잖아요. 절대값 x의 제곱은 x의 제곱과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해 주는 것이 훨씬 편하죠. 그래서 이 녀석은 절대값 x제곱 빼기 2의 절대값 x-3 이퀄 0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인수분해도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 잘 생각해 보시면 되니까. 자, 이렇게 됐다면 얘는 인수분해 가능하죠. 절대값 x 곱해서 -3 더해서 -2가 되는 수는 -3과 그리고 플러스 1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절대값 x가 3이거나 또는 절대값 x가 -1임을 의미하는데, 얘가 -1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 녀석은 양수여야 되잖아요. 절대값 x는 0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모순이다. 그렇죠? 이렇게 잡히면 돼요. 그래서 절대값 x가 3인 것만 요 놈만 해가 되는 거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x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 놓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회를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해볼까요? 첫 번째는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제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으로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 얘는 인수분해해서 x-3에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것, 즉 x는 3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x가 0보다 작다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x제곱에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x로 나와줘야 되니까 플러스에 2x 마이너스 3 이퀄 0이 되는 것이고, 역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1의 곱이 되는 거죠. 그걸 0의 형태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x는 누구만 된다? 마이너스 3만 된다. 왜? x가 0보다 작은 상황에서 이렇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프적인 의미도 알고 계시면 조금 편할 것 같고요. 자, 이번 문제는 이것이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했고, 근이 존재하기 위한 a 플러스 b의 값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얘는 근이 존재한다는 건 중등 과정에서는 어떤 녀석? 실근의 존재를 생각해라 그런 얘기가 되고, 그 녀석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면 최고차항의 개수, 2차항 개수가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 근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식을 좀 크게 이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x에 대한 2차식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다. 즉 얘가 2차항의 개수가 되고 그만큼이 1차항의 개수가 되고 얘가 상수항이다 라는 이런 큰 덩어리로 얘를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저런 부분을 식을 보는 그런 시각을 갖춰야 되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판별식이 4분의 d가 될 건데, 4분의 d는 얘의 그러니까 1차항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이용해 주는 것이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1-a- b의 제곱에서 빼기 2차항 개수 1 플러스 1 플러스
a 플러스 b의 제곱에 곱하기 c는 2가 되죠? 네, 요 녀석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거. 판별식 이 0보다 같으면 0이면 중근이 되는 것이고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되는 것이고 판별식 0보다 작으면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중등 과정에서는 얘기를 하죠. 만약에 고등 과정에서는 이제 판별식 0보다 작을 때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만 판별식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은 개수들이 모두 실수인 상황에서만 쓸 수 있다. 요것을 꼭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요거 판별식이라는 거는 실수인 개수에서만, 실수 개수의 조건에서만 판별식을 쓰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되죠. 자, 아무튼 그래서 요 녀석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볼 것이냐? 1 마이너스 어떻게 a 더하기 b의 전체의 제곱으로 보는 것이 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까지 해줬으니까, 그렇죠? a 플러스 b라는 녀석을 여기에 나오게끔 이렇게 잘 보겠다는 거죠. a 플러스 b의 제곱의 2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녀석을 식을 정리해서 그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잡아볼게요. 얘를 정리해보면 1에 더하기 a 플러스 b의 제곱 다음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b 빼기 2에 빼기 2배의 a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물론 a 플러스 b를 치환해서 사용을 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하면 마이너스의 a 플러스 b의 제곱에 더하기 얘를 지금 등식을 쓰는 게 아니죠. 정리를 다시 얘는 마이너스의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 이 녀석은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얘는 얘랑 결과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죠. 그럼 그 결과가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요렇게 부등식을 풀어보는 거죠. 요 부등식을 풀어보면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배의 a 플러스 b 더하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2차 부등식을 푸는 것이니까 a 플러스 b 더하기 1의 전체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그런데 a 플러스 b가 실수인 상황에서는 제곱하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럼 얘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겠다? a 플러스 b 더하기 1이 0이어야 이 부분이 가능하겠다.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어떤 수의 제곱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얘를 만족하려면 0이어야 하겠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따라서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네, 아직 할 얘기 되게 많이 있지만 점차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과정들을 한번 또 이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여기까지. 계속해서 3번과 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이제 2차 방정식인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질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지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는다는 건 당연히 판별식보다 그런 얘기예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1차원 계수가 짝수가 됐으니까 판별식을 4분의 D를 이용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4분의 D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됐는데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3이 곱해지면 0보다 큰 결과가 나와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판별식이죠. 그럼 이 녀석이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 정리하면 얘가 이제 암산을 하셔도 돼요. 1 더하기 A-1에 곱하기 3이다 이렇게 식서 처음 했을 때부터 얘를 암산되시면 이렇게 암산하시면 되겠죠. 정리하면
3의 2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니까 a는 3분의 2보다 크다라는 결과를 얻게 되겠죠. 그럼 이것이 끝이냐? 이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최고청의 계수는 0이 아니어야 되겠다라는 조건이에요. 처음에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봐도 되고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되려면 쟤는 2차 방정식이어야만 하는 거죠. 1차 방정식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는다 라는 조건에서 당연히 2차 방정식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제 얘가 근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2차 방정식이라는 조건이 써있지 않으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그런 조건을 써야 되고 2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다면 당연히 2차 개수가 0이 아니어야 되겠다라는 조건으로 추가시켜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를 잘 보고 문제를 보고 이 조건들을 또 명확하게 잘 살펴봐 주셔야 돼요. 최고차의 개수가 a-1이 있으니까 최고차의 개수인 a-1이 0이 아니어야 되겠다라는 조건이 추가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나타내는 방법은 a가 3분의 2보다 크고 그리고 a는 1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하겠지만 답을 표현할 때는 수직선 위에서 이런 형태를 생각을 해야죠. 3분의 2보다 크다는 것이고 1이 제외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1이 제외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느냐? 3분의 2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나타냈었죠. 그래서 A는 3분의 2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또는 A가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물론 A의 수직선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인 요 녀석이 두 개의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였을 때 요놈의 해를 구하라. 해를 알파와 베타를 이용해서 나타내어 주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알파와 베타의 합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고 알파 베타의 곱은 a분의 c가 된다는 거죠. a와 c 곱이 0이 아니다라는 것은 둘 다 모두 0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a와 c가 둘 다 0이 아니다라는 것은 곱이 0이 아님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자, 문제는 요 녀석의 해를 구하라. 해를 알파와 베타를 이용해서 나타내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누구다? 근들이 a분의 c 또는 마이너스 a분의 b의 꼴로 나타나는 그것을 찾아야 알파와 베타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a분의 c 그리고 마이너스 a분의 b 즉 a분의 b를 찾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분의 b와 a분의 c를 여기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얘의 근을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a, b, c를 이용해서 이것의 근을 나타내줘야 된다. 즉 얘를 풀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얘를 풀려면 a제곱이 2차계수고 여기 ab 마이너스 ac가 있고 마이너스 bc가 있으니까 여기는 a하고 a의 곱의 형태가 2차항이 나오는 거고 얘를 이쪽에다 쓸까요? a하고 a의 곱의 형태가 나오는 것이고 얘는 곱이 b와 c가 나오는데 두 녀석의 곱해서 크로스 곱해서 a의 b-c가 있다는 것은 이쪽으로 곱해지는 것이 플러스 ab가 되고 이쪽으로 곱해지는 것이 마이너스 ac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차 계수가 딱 나온다.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ax 더하기 b와 ax 빼기 c는 0의 꼴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다. 이걸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당연히 두 개의 근을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또 하나이는 a분의 c 이렇게 찾았으니까 이 녀석을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나타내려면 a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구나. 따라서 하나의 근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하나의 근이 되는 거고, 또 하나의 근은 a분의 c, 즉 알파와 베타가 곱한 것이 하나의 근이 되겠구나 라고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인수분해할 수 있니? 이것을 인수분해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과 동일한 문제예요. 자, 계속해서 5번과 6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은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 그럴 때 A, B의 곱을 구하라는 얘기는 A, B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A하고 B를 구하든 아니면 A, B의 값을 구하든 어쨌든 A하고 B를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간단하죠. 얘는 알파와 베타를 이용해서 A하고 B, 얘는 알파와 베타 그리고 A, B에 대한 식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파와 베타 그리고 A, B 네 개 문자에 대한 등식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연립방정식으로 얘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즉 근계수 관계를 써주면 얘는 알파와 베타의 합이 마이너스 A가 되는 것이고 알파 베타의 곱이 B가 되는 것이고 이 두 녀석의 근계수 관계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합해주면 그건 A가 되는 것이고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의 곱은 마이너스 B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는 거냐? A하고 B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 네 개의 식에서 소거해야 할 대상이 알파와 베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을 잡아보면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를 그죠? 대입해서 마이너스 A라고 표현해주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1번을 3번식에다가 대입하자 그런 얘기죠. 그럼 얘는 뭐가 되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빼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빼기 2가 되겠죠. 그것이 A가 된다는 것이고 정리하면 A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이 4번식을 고쳐보면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겠죠. 4번식은 알파 베타의 곱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플러스 1이 B가 된다는 얘기죠. 그 요놈이 알파 베타 곱인 B가 되는 것이고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마이너스 음수 부호가 다 바뀐 것이니까 플러스 A가 된다는 거고 그것 더하기 1이 B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죠 지금?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B 똑같은 형태가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얘를 찾아줘야 되는 거냐? 그렇죠? 얘가 B가 되고 얘는 잘못됐죠? 마이너스 B가 됐네요. 네. 그래서 B가 안 나온 거였죠. 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B가 됐으니까 정리하면 뭐가 되죠? 2B가 얘가 마이너스 0이 되니까 0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B가 0이다. 그렇다면 A의 곱은 0이 된다 이런 얘기죠. 간단하게 이렇게 풀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다음 6번은 이런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라는 얘기가 됐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그러면 하나의 근을 알파라고 묻는다면 다른 한 근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가 두 개의 근의 형태 두 근의 꼴이다 이렇게 잡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계수 관계를 써서 얘를 생각을 해보면 얘를 정리를 일단 해야 되겠죠? x에 대해서 다시 내림차순 정리해서 보면 더하기 4의-8의 x 빼기 5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된다는 거예요. x에 대한 1차항의 계수가 4의-8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두 개의 근은 누구? 합을 생각해주면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의 합은 0이죠. 그 녀석은 뭐가 된다? n분의
마이너스는 앞에다 잘 써줄게요. 마이너스의 n분의 4n 마이너스 8이 되는데 그 녀석이 당연히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의 합이니까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부호가 반대인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최고차의 개수가 0이 아니어야 1차 방정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2차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해야 근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무튼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의 합은 0이 될 거고 얘가 0이 된다. 즉 m이 뭐가 돼야 되겠다? 2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녀석은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이걸 꼭 찾아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뭐 조금 더 문제를 풀어보겠다. m이 2가 됐으니까 정리하면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의 근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어요. 얘는 하나만 조금 해보면 두 개의 근의 위치가 어떻게 생긴다는 거죠? 이제 2차 함수를 배운 친구라면 x축하고의 교점을 얘가 0이 될 때에 즉 mx 제곱 마이너스 8 정리를 다시 하면 플러스의 4n 마이너스 8의 x 마이너스 5를 뭐라고 얘기하나? fx, y라는 함수로 우리가 얘를 이해한다고 하면 이 함수의 그래프의 x축하고의 교점이 누가 된다? 이쪽과 이쪽으로 생기는데 대칭의 형태로 생겨야 된다. 알파가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알파가 여기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되죠? 두 근의 평균이 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는 녀석이고 거리가 같다는 얘기고 위로 볼록 그려도 역시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어떤 형태가 되든지 축의 위치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러면 저 녀석의 1차의 개수가 0이어야 축이 y축 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y축이 이 대칭축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녀석 x 개수가 0이 될 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간단하게 암산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이 정도까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7번과 8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인 요 녀석의 두 개의 근의 제곱의 합이 25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m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러면 두 근의 제곱의 합이라는 걸 우리가 두 개의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의 합이 25다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2차 방정식과 근의 형태를 얘기한다고 하면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항상 알파와 베타의 합은 n-2 근계수 관계를 쓸 수 있고 알파와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n 플러스 3이라는 값을 항상 쓸 수가 있으니까 n과 알파와 베타에 대한 식이 항상 3개가 지금 항상 2개가 나오는 거고 요번에 조건으로 하나가 더 주어졌다. 즉 미지수 또는 미정계수가 3개짜리인 방정식이다. 연립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좀 간단하게 요놈을 이용을 해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소거의 대상이 m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소거의 대상이 알파와 베타인 거예요. 그렇다면 요 녀석에서 어떤 식을 찾아야 되겠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라는 것을 알파 플러스 베타 요놈의 합 그쵸? 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놈의 얘네들을 대입해 주면 되겠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n-2의 제곱 빼기 2배의 요것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2배의 n 플러스 3으로 잡죠. 그 결과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인 25가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 m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꼴이 주어진 거고 m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정리하면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 더하기 2m 더하기 6에 빼기 25는 0이죠. 이 녀석만 정리하면 돼요. m제곱 마이너스 2m의 합은 10 마이너스 15 25니까 마이너스 15 이퀄 0의 형태가 될 거고 얘는 인수분해가 되겠죠. 곱해서 마이너스 15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것은 5와 3인데 마이너스 5가 있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5에 m 플러스 3 이퀄 0 즉 m은 5이거나 또는 m은 마이너스 3이 되어야겠다. 간략하게 또 이렇게 풀렸네요. 8번 문제는 얘의 두 개의 근을 1과 알파라고 하고 얘의 두 개의 근을 마이너스 3과 베타라고 할 때 알파와 베타를 두 개의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내라 이런 얘기죠 지금. 네. 뭐 생각을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두 개의 근이 1과 알파라고 했으니까 근계수 관계로 써주면 1 더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1과 알파의 곱이 b가 된다는 거다. 그러면 b가 알파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죠?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0이 되죠. 자,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있냐면 요 두 개의 근 중에서 1이라는 녀석을 이 방정식의 근이라 그랬으니까 대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식이 요 식과 같아요. 즉 a 플러스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0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는 또 어떻게 얘기할까요? 두 개의 근이 마이너스 3과 베타죠. 그럼 얘도 역시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찾아도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찾아도 된다. 아니면 근계수 관계를 써서 역시 그 녀석들 간의 관계를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입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A하고 B를 구해야 되는 거가 아니고 알파와 베타를 구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알파와 베타를 구한다면 A, B를 당연히 구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알파 나오면 B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또 베타를 찾을 수 있을 거니까 이해가시죠? 그럼 얘를 근계수 관계 한번 써줄게요. 일단은 쓰면 베타 더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3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b가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베타와 마이너스 3의 곱인 마이너스 3베타는 a가 된다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혹은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또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는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아무튼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9에 마이너스 3b 더하기 a가 0이 되는 거죠. 근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요 놈을 1번식, 요 놈을 2번식이라고 놓고 a, b의 값을 구해주자. 연립 방정식으로 a, b의 값을 구해주자. 그러면 어떻게? 베타와 알파를 찾아낼 수가 있을 거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이 녀석을 연립해서 풀어봅시다. 그러면 a 플러스 b 더하기 0인 것이고 얘는 a 빼기 3b 더하기 9가 0인 것이니까 위에서 아래식을 빼버리면 4b가 마이너스 8과 0이 됐다. b가 얼마다? 2가 됐다. 그럼 b가 2면 여기다 대입해주면 나오죠? a는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알파는 누가 되고 알파는 b와 같으니까 2가 되고 베타는 누가 되고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 즉 1이 되죠. 그래서 알파와 베타의 값을 찾았다. 그러면 얘를 두 개의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인데 알파와 베타를 두 개의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인데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잡아도 돼요. x-2 알파에 x-베타의 곱의 형태가 0이 되는 거고 결과가 0이 되는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잡아도 되고 최고점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 형을 이용해도 되겠고 아니면 합과 곱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으니까 식의 형태를 좀 더 빨리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거 정리식을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주는 거죠. 최고점 계수가
1일 때 어떻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이게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 이퀄 0의 형태를 암기해 놓고 이 식을 이용해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을 찾은 거예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2가 되면 양변에 2를 곱해주면 똑같은 형태가 나오는 거고 여러 가지 2차 방정식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최고차항의 개수를 1로 만들어라. 1일 때를 생각해줘라. 그럼 식을 대표적으로 요거 하나로 고정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될 거죠. 뭐 2차 개수가 얼마냐? 뭐 그거를 A를 여기다 곱해주면 얘가 전체에 A가 곱해지는 형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